전기료가 수상하다는 한 주부. 이번 달은 10만 2천 원. 지난 2달 동안 연달아 전기료가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찢어버렸어요. 화가 났어. 3달 전 이사를 왔다는 안소연 주부. 이사를 한 뒤로 전기료가 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사시던 집에서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평균 5만 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인 걸까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웃의 전기료. 17,000원, 8,000원. 2만 3만 원 정도 나와요. 지난달 3만 5천 원인가? 안소연 주부는 이웃들보다 약 3배나 되는 전기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평일에 집도 비어있고 저녁에만 생활하죠. 다들 나가니까. 맞벌이 부부인 소연 씨, 아침 8시면 가족들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귀가를 하는데요. 지난 4월 집안 곳곳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대기 전력으로 전기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대기 전력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관찰 카메라를 설치, 주부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주부, 뭔가 봤더니 다름 아닌 밥입니다. 밥은 하자마자 그 보온 기능을 취소를 하든지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밥통은 취사 기능만 사용할 뿐 보온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보고 있는 TV 역시 바로 꺼버리는 주부. TV 전원을 끄는 동시에 셋톱박스까지 철저하게 끕니다. 비데도 역시나 코드가 빠져있네요. 소요 시간은 사실 뭐 1, 2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꽂아놓기도 그렇고 찾기 힘든 대기 전력, 전기료의 주범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끄고 나가는 거죠.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죠. 그렇다면 상시 전원이 들어와 있는 냉장고, 세탁기는 통돌이를 사용하는데 혹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때문은 아닐까요? 살펴보니 냉장고 2대는 모두 1등급이지만 세탁기는 2등급인데요.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무의미하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었죠. 예. 전력도 요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소연 주부는 이웃들보다 더 많은 전력량이 나오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고장이나 누전이 발생한 건 아닐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있으면 지침이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하지만 바늘 치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누전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절연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누전도 아니라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아유, 궁금해지네. 바꾼 저 TV랑 오면서 산 저 온수매트랑 TV를 새로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던 온수매트까지 장만했다는데 TV를 먼저 살펴볼까요? 껐다 켜보며 TV의 소비 전력량을 측정해봤습니다. TV의 소비 전력량은 약 0.5A로 확인됐는데요. 3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한 달이면 9kg 정도 소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부의 기준에서 TV 전기료는 한 달에 3,00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것. 전기매트, 난방 기구들이 안 써요. 전기세 나온다 그래서. 주부가 새로 장만한 온수매트. 매일 50도로 설정하고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가을 제품이었기 때문에 온수매트를 좀 많이 의심을 했었죠. 온수매트의 소비 전력량을 측정해보니 약 1.1A인 온수매트, 소비 전력량이 높은 편입니다. TV의 소비 전력량의 2배인데 전기료의 주범인 걸까요? 판매처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기세가 좀 많이 나요. 아니요, 저 온수매트는 전기세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막 와트가 높아도 그거는 이제 순간적인 히팅할 때만 그렇게 조금 올라가는 거죠. 순환할 때는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 걸까요? 온수매트를 사용하는 다른 이웃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온수매트. 그게 몇 개가 있을까요? 3개, 싱글 2개, 그 다음에 더블 하나. 저희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걸 켜시는 거예요? 네. 방마다 하나씩 놓여있는 온수매트. 매일 이 3개를 사용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전기료는 어떨까요? 온수매트 3개를 사용하는데도 전기료는 3만 원대. 온수매트 1개를 사용하는 주부보다 훨씬 낮습니다. 온수매트 있으세요? 예, 온수매트는 2개씩이나 있어요. 자주 켜시는 거예요? 거의 키우잖아요. 한 달 내내 키우잖아요. 온수매트 2개를 사용하는 이웃도 3만 원 초반대의 전기료를 냈습니다. 전기료 10만 원 어떻게 나오는 건지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쓸 만큼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세대에 아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주부인데요. 사실 모르겠어요. 왜 많이 나오는지. 다들 이 정도 가전은 갖추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 전기료 10만 원의 주범은 무엇인 걸까요? 이게 저 집이 뭐 문제가 뭐인 거예요? 결국은? 거실 등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전기료 계산 많이 써갖고 기능성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는 보통 현관등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노력은 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전등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황당하긴 하네요. 관찰 카메라를 다시 보시죠. 거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전등. 그 옆에 부엌도 환하게 켜져 있고요. 아이들의 방도 모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두 개, 둘 거의 켜져 있죠. 거실 6개, 부엌 2개, 늘 켜져 있다는 형광등은 취미도 8개입니다. 드세요? 예, 여기서 밥을 해야 되니까 아니, 두 방은 왜 다 켜져 있을까요? 두 아이가 각자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요. 아침 8시, 가족들의 외출과 함께 모두 꺼지는 전등. 오후 5시, 집에 돌아오자마자 불을 켜시는데요. 주부,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부엌, 방 모두 불을 켜놓습니다. 형광등에서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니 거실 형광등 6개의 소비 전력량을 측정해 봐야겠습니다. 측정 결과 거실 등 소비 전력량은 1A, 35W 정도 소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실 6개, 부엌 2개, 방 2개씩 총 12개의 형광등을 늘 사용하고 있는 주부. 형광등의 한 달 전력량은 무려 약 130kWh였습니다. 이사 후 주부의 한 달 전기 전력량은 평균 435kWh인데 그중에 형광등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광등이라면 이웃들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온수 매트 2개를 사용하지만 전기료는 약 3만 원이었던 이웃. 현관등을 좀 많이 켜주시는 편일까요? 아니요, 거진 효능이죠. 필요치 않으면 다 꺼요. 온수 매트 3개를 사용한다는 이웃은 전략 방법 그냥 불을 다 끄고 다녀요. 방 안의 온수 매트를 제작진에게 보여줬던 이웃은 방을 나오면서 바로 불을 꺼버립니다. 습관이. 혼자 있을 땐 부엌의 전등 하나만 사용한다는데요. 거실 등도 안 켜세요? 거실 등에 혼자 있을 때 잘 안 켜요. 혼자가 아닐 땐 거실 등 6개 중 단 2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부의 고지서를 비교해보니 전력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다음 날 다시 만난 안소연 저 주부. 어제 그거 듣고 나서부터 못 키겠어요. 밝게 생활하지 않으면 답답하다는데 이 전기 소모량을 줄이면서 밝게 지낼 수 일반 없는 전기구에 걸까요? 비해서 LED 등은 아마 절반 정도 이렇게 소비 전력이 적게 소모가 될 겁니다. 불조심을 좀 해야겠네요. 이야, 대기 전력이나 난방기구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상상 의외로 형광등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 형광등이 소비 전력량이 생각보다 꽤 높기 때문인데요. 예. 이 LED로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이 형광등을 주기적으로 청소만 해줘도 이 밝기가 10에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할 수 있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구입을 해봐서 알지만 LED 형광등이 그냥 형광등보다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구매할 땐 비싸더라도 예. 우리가 이제 매일 전기를 켜고 전기세는 매달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예. 오히려 장기적으로 LED 등을 사시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